자, 반갑습니다. 내 멋대로 고민을 가져와서 상담을 해드리는 내 멋대로 상담소입니다.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금 연휴 마지막 날에 이거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연휴 기간 동안 여행을 다녀와가지고 좀 몸이 약간 피곤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오늘 사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차였는데 다시 고백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꼭 마치 김동률의 그 다시 사랑한단 말할까 뭐 그런 노래랑 좀 비슷하죠.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 작년에 좋아하던 선배가 있었어요. 거의 첫눈에 반하다시피 했어서 한 달 동안 그 선배랑 연락을 했었어요. 그냥 끊기지 않고 DM을 했었는데 한 달가량. 서로 연락을 잘 안 보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답장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라서 둘 다 두세 시간 간격으로 답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은 같이 학교 독서실도 가고 도서관 가서 공부도 하고 스카, 이게 스터디 카페죠. 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무섭다고 통화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DM 주고받으면서 통화까지 했는 사이다 뭐 그거죠. 시험 기간이 중간에 껴 있어서 그 기간에는 연락을 잘 못하긴 했었지만요. 그리고 같이 로맨스 영화를 봤었는데 그날에 제가 고백을 했다가 차였어요. 이 선배가 공부를 엄청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고 서울대 의대가 목표라고 하시는 선배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교 1등도 항상 하시고요. 공부를 엄청 잘하네요. 그 선배가. 네. 절 찼을 때 지난 연애가 결과적으로 좋게 끝난 것도 아닌데다가 공부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연애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마인드가 컸던 것 같아. 음,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셔서 절 좋아하긴 하셨냐, 관심은 있었던 건지 궁금하다 하니까 친한 후배로서 관심이 있었다. 공부 때문에 감정이 생기려고 했어도 은연중에 많이 억눌렀을 거다. 억눌렀을 거다? 이 말은 약간 좀 3인칭처럼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가 억눌렀다 그거겠죠, 감정을.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서 꿈을 잃는 건 후회만 남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차이고 나서도 저는 미련이 남아서 전처럼 대해 주실 수 있냐고 하고 대입 끝나고 나서는 절 받아주실 생각은 없냐 했거든요. 그건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 일단 지금은 공부하자. 라고 답변하더라고요. 차이고 나서도 몇 번 대화해봤어요. 초반에는 그 선배가 먼저 말 걸어서 대화도 꽤 했었고 학교에서 보면 항상 인사를 하는 편이긴 해요, 서로. 며칠 전에는 스터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서 같이 집에 가기도 했고요. 그냥 제가 평소처럼 대해 주실 수 있냐고 했어서 그러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차이고 나서도 계속 서로 아는 척을 하고 연락도 하고 뭐 이러는 게 자기 부탁에 의해서 그렇게 대해 주는 건가 뭐 그 말이죠. 작년에 선배랑 했던 행동들이 그 선배가 저한테 의장을 친 걸까요? 아니면 관심이 없던 걸까요? 조금이나마 있던 걸까요? 혹시 수능 끝나고는 제가 다시 들이대도 괜찮을까요? 자,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사연 내용이 좀 길었어요. 이게 내용만 보면 별거 없는데 사연을 좀 길게 썼는데 한번 이걸 요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는 여고생이죠. 그리고 그 상대 그 선배는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하는 공부 이제 전교 1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첫눈에 반해가지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서로 DM을 주고받고 같이 공부도 하는 그런 뭐 사실 썸 타는 사이가 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DM 답장 시간은 이제 서로 한 두세 시간 정도 후에 답장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스터디 카페 마치고 가면서 통화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런 게 다 썸 타는 거죠. 그리고 로맨스 영화를 같이 봤는데 보고 나서 이 사연자가 선배한테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이 거절 사유가 이 선배 말로는 지난 연애를 좀 뭐 안 좋게 끝났고 뭐 그리고 또 연애를 하니까 학업에 영향을 받아서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퇴짜를 맞은 후에도 사연자의 요구로 인해 가지고 계속 서로 연락은 주고받는 그런 사이로 지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사연자가 대학 입시 후에 사귀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니까 그때 가봐야 할 것 같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연자가 궁금한 거는 그 선배가 자신을 상대로 어장관리한 걸까? 그리고 관심은 있었던 걸까? 없었던 걸까? 그게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저를 찼을 때 지난 연애가 결과적으로 좋게 끝난 것도 아닌데다가 그리고 공부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연애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인드가 컸었다고 하죠. 그 선배가. 근데 이게 연애는 항상 안 좋게 끝나는 게 당연해요. 연애하는데 좋잖아요. 그럼 계속 사귀지. 왜 헤어지겠어요? 헤어졌다라는 거는 그거 서로에 대한 불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의 행복을 위해서 헤어진다. 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뭐 이런 말하고 헤어지는 건 그냥 개소리입니다. 드라마에서나 쓰이는 그런 거지. 실제 연애에서는 그냥 서로 쌍욕하고 헤어지죠. 그 다음에 뭐 서로 소틀리면 뭐 성범죄자로 강간당했다고 고소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게 현실의 남녀 관계죠. 그러니까 안 좋게 헤어졌다고 해서 앞으로의 연애를 억제한다라는 말은 사실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그보다는 이 뒤에 공부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공부적인 문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셔가지고, 절 좋아하긴 하셨냐, 뭐 관심은 있었던 건지 궁금해하니까 친한 후배로 관심은 있었다. 뭐, 그리고 공부 때문에 감정이 생기려고 했는데 뭐 억눌렀다.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이 입술려 꿈을 잃어버린 건, 꿈을 잃는 건 후회만 남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잖아요. 어, 남자는 진짜 관심 없는 여자와 이렇게 DM 주고받고 연락 주고받고 같이 영화 보고 그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분명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부 때문에 이 감정이 생기려고 하는 거를 은연중에 억눌렀다라고 하잖아요. 이 감정을 억지로 억눌렀다는 거는 분명 자기 그 선배의 마음속에 이 사연자에 대한 마음이 그거 어 커가고 있었다 이 말이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제가 전교 1등 할 정도로 그 비범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배 심리를 뭐 완벽하게는 알 수 없겠죠. 예. 이런 사람은 좀 저는 일반인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라 생각해요. 고등학생이 그렇게 그 공부를 학업을 위해서 뭐 1등 할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진짜 대단한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선배 대답에 보면 항상 이 공부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아까도 그렇고 연애할 때도 이제 지난 연애도 공부 때문에 뭐 공부 영향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또 공부 때문에 뭐 감정 생기는 걸 억눌렸다 그러고 꿈을 잃는 거 이 꿈을 쫓는 것도 공부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계속 공부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선배라는 사람 자체가 자기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기서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계속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인간이라는 그 동물이 그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인생에는 그 다 때가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좀 고지식한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라 학생 때는 뭐 연애하고 싶어서 연애를 막 하다가 30대 돼가지고 아 이제 나 연애 충분히 해봤으니까 의대 가야 되겠다. 의대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대 가잖아요.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뭐 나이가 훨씬 많을 테니까 다른 신입들보다 그럼 선후배 관계에도 좀 그거 약간 껄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 진출도 늦게 할 거잖아요. 그럼 사회 진출에서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법적인 문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인간 관계의 문제예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대학교 졸업 후에 젊었을 때 좀 놀아야지 그러면서 취업하지 않고 그냥 20, 30대 시절을 그냥 완전 놀기만 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그러다가 40대 돼가지고 아 이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싶어가 취업 준비하잖아요. 그럼 그 어지간한 회사에서는 이 40대를 신입으로 안 받으려고 해요. 뭐 생산직이나 그런 데서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공 살려가지고 이제 뭐 개발직이라든가 뭐 그런 거 하려 하더라도 이 사회에서 이 조직 사회에서는 그 나이가 은근히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가 있는 법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사회에서 그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그 나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했을 때 이제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죠.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이 사연자도 그렇고 그 선배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하는 그 때가 맞죠. 예.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선배는 이제 공부를 해야 할 그 지금 그때에 공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 연애를 포기하겠다 뭐 그런 말이죠. 자, 선배는 사연자를 어장관리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어, 대입 끝나고 나서는 절 받아주실 생각은 없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라고 답변했잖아요. 일단 지금은 공부하자. 이렇게 이 어장관리를 하는 사람은 그 물고기가 이제 어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낌새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먹이를 줍니다. 그러기 마련인데 이 선배는 그 대학 가서 뭐 만나자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사연자를 붙잡기 위한 말을 안 해줬다는 거는 그 어장을 벗어나려는 그 물고기에 대해서 먹이를 주지 않은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장 관리를 뭐 작정하고 했다, 뭐 아니면 은연 중에 자기도 모르게 어장 관리를 하게 된 것이다, 뭐 그렇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예. 뭐 제가 남자여가지고 남자 편 들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내용 자체를 봐서 그 지금까지의 내용을 봐서는 이 사람이 이제 공부 핑계 대는 거는 전부 다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자가 여자랑 썸 타면서 이 DM 답장을 두세 시간 만에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보통의 남자 여자 관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공부할 때 이제 이분은 폰을 무음 모드로 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 답장이 늦어졌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공부하다가 한 번씩 폰 보고 답장해주면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평범한 학생들의 마인드고, 이런 비범한 사람은 딱 자기가 목표로 한 그 단원까지는 공부를 딱 쉬지 않고 쫙 간단 말이에요. 그때 중간에 그 알람 울리면 집중력 흐트러지고 또 그걸 답장해버리면 그 중간에 집중 다 끊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거를 수행 완료될 때까지는 그 아예 폰을 쳐다도 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 선배는 진짜 서울대 의대 갈 기세로 저는 보이거든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의대라는 게 고등학교보다 훨씬 빡세요. 이 대학 가면 그거 뭐 캠퍼스 로맨스, 캠퍼스의 낭만 뭐 그런 거 그거는 진짜 옛날 얘기고, 요즘은 그냥 취업 준비하고 하느라 바빠요. 그냥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뭐 인턴 레지던트 뭐 그러면서 그 학년 올라갈수록 실습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 엄청 바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학생 그 다른 과 학생들하고 비교해서 훨씬 바쁜 거죠. 게다가 애초에 이런 그 선배 같은 그런 류의 사람은 자신의 일과 자아 실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사연자는 항상 일보다 이제 뒷전인 신세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가장 마음 편한 그 연애 방식은 성욕 충만하고 그 여자에 미쳐가지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다 바치는 그런 그 호구 같은 남자 있죠. 그런 남자 만나는 게 여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이 사연자분이 의사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아갈 그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장기 투자하는 마음으로 오래 만날 생각이라 그러면 그 선배에 대해서 모든 거를 이해해주면서 뭐 만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하지만 그 선배는 이제 그 본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언제든지 님을 살 수 있는 입장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 시기에는 그냥 때묻지 않은 순수한 연애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고등학생부터 때부터 벌써부터 의사 사모님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만나요. 뭐 뒷바라지 도시락 싸다 바치며 그건 좀 너무 속물 같잖아요. 그리고 재미도 없고. 어쨌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오늘 사연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그 남자가 나쁜 남자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남자는 그냥 우리 같은 일반 범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범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